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5% 상승했고요. 코삭은 0.74%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입안에 좀 치료를 받으면서 어제도 발음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사실 뭐 크게 상승 하락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61선 근처로 코스피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은 장기 이평선 근처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이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이 추세 상단이 2500선까지 다시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2500선을 넘어주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 이상 없고요. 뭐 계속 횡보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 흐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금융 투자가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연초까지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다가 지금 1월 6일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틀 뒤에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이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 만기일에 따른 움직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요. 오늘 이제 조금 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 내일하고 이제 목요일 그 이틀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크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700선 조금 반납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네,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690포인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이제 650억, 기관 투자자가 2,1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를 좀 더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증시에 대한 상승이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환율은 1247원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증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었는데요. 반등장이 다시 시작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예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도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를 거의 찍어가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이제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선물 하락세가 이번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장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보여지고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에 따른 그 움직임이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V자로 계속 올라간다라고도 할 수 없고 계속 내려간다라고도 할 수 없는 횡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횡보 구간에 맞는 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92% 상승했고요. 16,4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분위기가 좀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지막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중간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6,400원 정도 적절하게 그냥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6,350원 정도로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500만 주에서 600만 주로 100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5,150원에서 빠르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거래량 자체는 부족하고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이 거래량 수급이 붙어줄 때까지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거래량 수급이 아직 붙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상승세가 크게 우리에게 뭐 중요한 상승세는 아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N자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수급 자체가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올라가 주는 것과 수급이 크게 없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급이 붙어주지 않고 이제 서서히 올라갔을 때 그런 대외적인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이전처럼 상승분을 좀 며칠 만에 반납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이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 자체는 이제 좀 잘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이 이제 18,000원대, 17,400원을 넘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는데 추후에 흐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60일선, 21일선이 다시 위로 좀 들리기 시작했고요.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저항을 이때까지 계속 좀 맞았었는데 그 저항을 맞고 다시 주가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는 이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1선 딛고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턴어라운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이 21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요. 그래서 우문구름을 돌파를 했고 이제 양운구름 속으로 진입을 했고 거기서 양운구름 위로 주가가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우문구름을 돌파했을 때의 그 주가 자체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좀 강하게 올라갔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수급 그런 움직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뭐 당연히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요. 투자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71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5만 1000주.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는 33만 6천 주를 금융 투자가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투신도 9만 1000주. 어제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특이했던 점은 연기금 투자자가 19만 4천 주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중에 좀 강하게 매수한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사모펀드도 어제 이어서 오늘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이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좀 많이 올라갈 때는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는지는 옵션 만기일까지 아무래도 이 수급 자체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이틀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좋은 이유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은 계속 주시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어준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가 지금은 1290만 주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292만 주로 2만 주 정도 전날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1월 10일자로는 좀 공매도 잔고가 거래가 늘었는데 추후에 이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최근에 이제 많이 줄었다가 어젠가 조금 늘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늘지 않았네요. 한 50만 주 정도 다시 상환이 되었고요. 278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정보는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일단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늘어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는 뭐 5만 천주가 추정이었는데 이제 9만 천주로 좀 더 매수를 했고요. 12.15%로 여전히 이제 높은 보유율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 지금 이제 계속 12% 이상 보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크게 이 매집을 하고 매도 없이 계속 물량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이제 JP모간이 매도를 또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크게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받쳐줬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JP모건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조금은 이 주가가 외국인 투자자 JP모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다른 구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좀 바뀌면서 이제 거래량까지도 붙어준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네, 거래량이 부족하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크게 오늘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바로 두산 에너빌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네, 기업의 거의 100개 기업이죠. 네, 100개 기업이 동행을 해서 UAE를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우디에 이어서 UAE 쪽에 그런 새로운 두바이 확대 프로젝트인가요?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직접 우리나라 기업들과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4기를 건설을 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바이를 건설해주기도 했고요. 상당히 이제 건설 입장에서는 두바이에 많은 역량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아주 딱 맞춘 시기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이 바라카 원전을 이 지폐에 담을 만큼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력 생산의 25%를 그 원전 내기가 감당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지 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24개, 중소 중견기업 69개, 경제협회조합이 7개 해가지고 총 100개 기업 대표자로 구성이 되었고 UAE와 사업 협력이 가능한 이제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방위 산업, 정보통신기술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뭐 건강 서비스 소비재,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와 거의 유사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와 건설, 방위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게임 콘텐츠에 통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중동에서 하나둘씩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우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주변 국가 UAE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도 지금 이제 그런 건설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과 중동 쪽 이런 쪽에서 이제 큰 인프라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중점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뭐 HD 현대 사장, GS 에너지 뭐 이렇게 대표적인 이 대기업의 사절단으로 들어갔고요. UAE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를 두바이에 확장을 또 이렇게 꿈꾸고 있지만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바라카 원전의 5, 6호기를 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또 그런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부지 선정은 다 되어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폴란드 원전이나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이 UAE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지금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자체는 뭐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와서 뭐 이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UAE 소식 이외에도 이제 벨기에 쪽 탈원전의 대명사 벨기에도 지금 이제 독일에 이어서 탈원전 계획을 보류를 하기로 했고요. 원자로 2기를 10년 더 가동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목표로 했던 탈원전 계획을 보류하고 주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10년 더 연장을 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크로 총리는 이들 원자로 가동 연장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이 앞으로 10년간 벨기에의 에너지 안보에 몹시 중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지금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았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력,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이 기저 에너지원이 없었을 때의 그런 에너지난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유럽 국가의 탈원전을 점점 다시 원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쪽에 유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이 원전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정부가 원전 10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 100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조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금액이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자금 지원이 풍부했던 UAE 때와는 좀 다르다. 터키 등 수주 유망국이 이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원전 건설 업체에서 좀 돈을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수원 사장은 금융권 수출 지원 MOU를 추진하고 있고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3월 예타 때 분담한 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원전 수출을 10개를 한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 바라카 원전 4기도 상당히 크게 수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2배를 넘어서 이제 10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UAE와는 좀 다른 좀 돈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는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수주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 한수원의 터키, 폴란드 원전 수주가 이제 가시화하면 필요 금액이 최소 40에서 50조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원전 수주 등 실제로 원전 10기 수출이 현실화되면은 자금해야 될 금액이 이제 100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전 수출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맺고 그 지금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여러 금융권이 모여서 그렇게 MOU 체결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폴란드는 올해 3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들이 시작하면 공사 금액이 몇 프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원전 건설에 대한 경제성이 있죠. 하나에 5조 원. 정말 쌉니다.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금액으로 이 원전을 건설할 수가 있고요. 프랑스는 거의 10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 건설에 이 기술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노하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원전 수출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터키, 폴란드는 이미 아주 유력한 거고요.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력한 걸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원전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높고 여기 사우디 원전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고 UAE의 바라카 우르코기 원전도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유력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검토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탈탄소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래도 이제 이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남아공도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인데요. 이 UAE 때도 사실 이제 이 원전 기술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 그다음에 군사 훈련, 국방과 같은 수면 아래 패키지가 깔려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원전 셀지에 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이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기술을 선호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UAE와 굉장히 판박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고요. 이번에 UAE 방문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뉴스케일 파워의 아이다호 SMR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SMR 사업자의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기 가격 전망치를 수정을 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키면서 SMR 상용화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으로 SMR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고 뉴스케일 파워의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첫 SMR을 건설합니다. 76메가와트급 6기, 총 462메가와트급을 건설하고 2029년에 가동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제작은 두산 에너빌리티, EPC는 삼성물산,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은 GS 에너지가 맡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원전, 소형원전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또한 지금 이제 미국 IRA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짓거나 재생에너지로 진출했을 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하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해상 풍력과 수소 그 다음에 태양광 쪽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소식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화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본다면 결국에는 좋은 위치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